안녕하세요. 새싹같이 올라온 이달의 농업 이슈를 집중 분석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알짜 정보를 전달하는 코너 대동의 새싹 탐구 생활 대새탐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심수연입니다. 오늘은 대새탐구 세 번째 시간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 번째 대새탐구에서 선정한 이슈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쌀 적정 생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9월 유례 없는 쌀값 폭락을 경험한 바 있죠. 지난해 연초에는 20kg 쌀이 5만 원대를 기록했는데 9월 말에 4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깊었습니다. 쌀값 회복을 위해 정부가 45만 톤이라는 대대적인 시장 격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쌀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면 얼마의 예산이 투입될까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에서는 약 1조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적정 벼 재배 면적을 69만 헥타르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72만 7천 헥타르를 기록했으니 올해 3만 7천 헥타르를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계획대로 된다면 기존보다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오르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 원 절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쌀을 콩, 하계조 사료 등 타 작물과 가공용 가루쌀로 전환함으로써 식량 자급률 상승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이슈 중 하나, 바로 신동진이라는 쌀 다수확 품종인데요. 정부가 이 품종에 대해 공공비축 매입을 2024년부터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죠. 또한 정부 보급종 공급도 2025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신동진의 경우 생산량이 많은 품종이기도 하고 병해충에도 취약합니다. 2021년 전북 지역에 대규모 병해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동진이 전북 지역 피해의 84%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동진의 경우 공공비축 매입 제한을 2026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참동진이나 강대찬 등 대체 품종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대체 품종 공급을 확대하고요. 또한 신품종 시범포 조성, 신품종 전환 농가의 미국 종합처리장 지원 강화 등 보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할 소식, 바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는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2년 10월부터 12월 두 달간 6천 가구를 심층 면접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흥미로운 통계들이 있어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역시 가장 궁금한 건 소득이겠죠? 귀농 5년차 연평균 가구 소득은 3,206만 원, 귀촌은 4,045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귀농귀촌 첫해 소득이 각각 2,268만 원, 3,521만 원이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소득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월 평균 생활비는 도시에 사는 것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확실히 농촌에서의 생활비가 크게 줄어든 걸 알 수 있죠. 재밌는 건 경제활동인데요. 귀농 가구의 45.4%, 즉 절반 가까이 소득 증가를 위해 농사 이외의 경제활동을 하는 걸로 나왔고요. 귀촌한 가구의 6.1%는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귀농에 대한 청년층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지표도 나왔는데요.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바로 1위가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라는 대답이 차지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이유가 매년 1위를 기록한 걸 보면 청년들은 농업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자연 환경이 좋아서라는 대답이 1위를 차지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럼 귀농귀촌인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는 귀농귀촌 생활에 만족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1에서 2% 수준으로 조사돼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농촌 생활에 만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계에 불어오는 좋은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농기계 산업을 농업 분야 수출 역군으로 찜했다는 소식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기계 분야의 수출 성과에 대해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지난 3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이 농기계 공업협동조합에서 직접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농기계 1등 기업 대동도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올해 농식품부는 농업 전후방 산업 수출액 13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출 전망이 밝은 농기계 역할이 중요하다고 콕 집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식품과 농기자재 등 농업 분야는 총 118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2021년 수출액인 112억 달러와 비교해 약 5% 증가한 수치인데요. 타 분야에서 수출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죠. 농기계 분야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즉 지난 10년간의 수출 증가액은 5억 9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불과 2년 동안 증가한 수출액 얼마일까요? 네, 바로 7억 2천만 달러입니다. 즉 과거 10년보다 최근 2년 만에 거둔 수출 실적이 월등하게 높은 겁니다. 특히 대동의 경우 수출의 선봉에 서고 있는 만큼 농기계 수출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정부가 농기계 분야를 수출 효자로 콕 집은 만큼 농기계 산업 글로벌 행보에 응원을 보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세탐구는 항상 여러분에게 궁금해하고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만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추가로 대세탐구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앞으로도 대세탐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